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걸 배우죠, 교수님? 혹시 지은 씨는 피부 관리실이나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두 번? 네. 많진 않아요. 자주 안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순서 혹시 아실까요? 일단 클렌징, 토닉, 그리고 좀 건조하니까 영양크림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필링젤을 해요. 1단계는 말씀하신 대로 세안, 클렌징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바로 직전에 배웠던 토닉. 토닉을 왜 사용한다고 했죠? 수돗물이 들어가니까 pH 밸런스를 맞춰주고 아니면 미처 다 제거하지 못한 클렌징 용도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클렌징, 약간에는 제클렌징, 그리고 pH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바를 때 생각하는 거는 보습이죠. 네. 그래서 세 번째는 보습입니다. 그 세 가지가 토닉을 사용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클렌징 네. 용도였고 네. 두 번째는 pH 밸런스.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이제 항상 토닉을 제클렌징과 pH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하셨죠? 그 다음 단계는 필링. 보통 저희가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피부과나 피부관리실에 가서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만 피부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당연히 주기적인 관리를 받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적절한 홈케어만으로도 피부는 어느 정도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피부과나 피부관리실에서의 관리를 저희가 먹는 보약 아니면은 영양제라고 생각했을 때 집에서 하는 적절한 홈케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균형 잡힌 식단으로 이루어진 삼시세끼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지은 씨 혹시 식사 삼시세끼 잘 챙겨 드시나요? 네, 아니요. 네. 찰떡 비유. 진짜 비유 무엇? 역시 교수님. 와. 그래서 식사를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몸이 아픈데 기운이 없는데 밥은 잘 먹지 않으면서 영양제나 보약만 먹는 게 좋을까요? 저요. 영양제랑 보약만 먹는 거. 이래. 네, 잘못된 답을 말씀하시네요. 물론 지은 씨가 말씀하신 대로 영양제라던가 보약을 잘 챙겨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새끼 밥을 잘 먹어주는 것처럼 평상시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집에서 하고 있는 적절한 홈케어입니다. 적절한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화장품 사용법을 의미합니다. 아까 필링이라는 용어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물론 필링이나 각질 제거, 딥 클렌징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관리법은 매일 하는 관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피부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군 중에서는 필링이나 딥 클렌징 제품이 있죠. 네, 맞아요. 저도 제가 쓰는 클렌징 오일에 딥 클렌징이 되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딥 클렌징, 필링이라고 하는 제품은 크게 물리적인 타입과 화학적인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타입은 보통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알갱이 같은 게 들어있는 스크럽 제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팩처럼 바른 다음에 살짝 말려서 손으로 가볍게 문질러서 각질을 제거하는 고마지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화학적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명 과일 효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효소 자체가 피부에 있는 불필요한 사세포를 부드럽게 녹여주는 엔자임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젖산이라던가 과일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각질층을 녹여주는 아하라고 하는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보통 우리가 아하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AHA. 그 다음에 여드름이나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좀 두껍고 피지가 좀 많이 분비되죠. 그럴 경우에는 또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줄 수 있는 바하라고 하는 베타 하이드록시 애시드. 지금 말씀드린 아하와 바하 같은 경우에는 애시드라고 하는 산성분이 들어있어서 각질을 녹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은 보통 저희가 필링 제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이게 각각 사용법이 다 달라요? 그렇죠. 사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스크럽 제품 아시죠? 이렇게 문질러서. 네,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몸에 쓰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스크럽 제품은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스크럽 성분 자체가 천연으로 쓴다 했을 경우에는 뭐 살구씨라던가 아니면은 아몬드 밀이라던가 아니면 옥수수 뭐 흑백 껍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물에 녹는 솔트 아니면 뭐 슈가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아, 근데 천연이라고 하면 더 좋은 거죠?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뭐냐면 천연 씨앗 같은 것을 빻아서 스크럽에 함유시킬 경우에는 빻는 과정에서 그게 일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뾰족뾰족한 그런 입자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한 스크럽을 피부에 문지르게 되면 오히려 피부에 좀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다치고 그렇죠. 피부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걸 많이 사용하냐면 미세 플라스틱 네. 비즈라고 해서. 근데 이제 그러한 성분들은 또 요즘 환경오염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품에 그렇게 미세 플라스틱 비즈를 사용한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동그랗게 되어져 있거든요. 플라스틱 형태이고 동그랗기 때문에 입자가 아까 말씀드린 천연 씨앗을 빻은 것보다는 피부에 문질렀을 때 동그라니까 오히려 피부에 자극은 덜해요. 요즘에는 화장품 성분에 그러한 이제 미세 플라스틱과 유사한 형태이나 물에 녹는 스크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개발 중. 개발한 것도 있고 오. 또 그렇게 해서 어쨌든 화장품 법상 그 미세 플라스틱 성분을 사용할 수 없게끔 현재 되어져 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스크럽 타입의 제품을 사용할 때 조금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네. 문지르는 과정에서 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볼 부위라던가 이런 민감한 부위는 너무 세게 문지르시지 않는 게 좋고요. 너무 민감한 피부라던가 염증성 여드름이 있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스크럽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염증성 여드름 계신 분이랑 민감한 피부는 스크럽 사용을 좀 자제하시는 게 자제하라. 좋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엔자임 타입이라고 하여서 효소 제품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화장품에 사용하는 딥클렌징에 사용하는 효소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과일 효소를 많이 사용을 해요.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효소는 파파야 과일 아세요? 열대 과일? 파파야. 코코넛 안. 코코넛은 아니고요. 파파야라고 하는 과일에는 파파인이라고 하는 효소가 함유가 되어져 있어요. 가장 자극 없이 화장품에 함유시켰을 때 이런 불필요한 단백질, 죽은 사세포들을 녹여주는 작용을 하고요. 파인애플에 역시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브로멜라인이라고 하는 효소가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효소를 화장품에 함유시켜서 우리가 발랐을 때 불필요한 단백질, 사세포를 부드럽게 녹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처음 알았어. 예, 효소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민감한 피부나 아니면 색소 침착이 있어서 얇은 피부나 네. 이런 경우에 사실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민감성 피부라든지 염증성 여드름 있으신 분들은 스크럽 말고 이제 효소 제품인 걸로 클렌징 하면 또 예, 효소 타입으로 딥클렌징을 하시면은 무난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 그리고 지은 씨 혹시 머드팩 아시나요? 네. 예, 머드팩 역시 딥클렌징 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머드에는 카올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져 있어서 피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피지를 흡착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사용하시거나 너무 건성 피부가 사용하시게 되면 좀 더 건조해질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아하? 바하? 제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애시드라고 하는 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산의 농도와 그다음에 적용 시간에 따라서 각질 제거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네. 전문가의 조언이 조금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피부가 건조한데 너무 자주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농도가 너무 높은 걸 사용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각질이 너무 많이 녹는, 너무 많이 이제 제거가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애시드 제품을 피부에 불필요하게 많이 적용을 해서 네. 피부에 각질이 너무 많이 제거가 됐다. 그럴 경우에는 두꺼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질 제거나 필링을 우리가 얼굴에 이제 적용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본인 피부에 맞게 적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필링과 딥클렌징의 차이는 뭐예요? 딥클렌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클렌징을 좀 더 세심하게 해주는 거가 되겠죠. 즉 모공 입구에 있는 유피부, 이제 아무리 우리가 세안을 잘 하고 하더라도 메이크업 잔여물이라던가 아니면 올라오는 피지들 그런 것들이 섞여서 모공을 막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블랙헤드가 생길 수도 있겠고요. 또 약간 피부 트러블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필링 제품은 모공 입구에 있는 노폐물 제거하고 피지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지만 불필요한 각질층을 제거해 주는 거죠. 벗겨지게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말씀드렸던 스크럽이나 효소, 머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딥클렌징에 해당되는 그런 제품들이 되겠고요. 아하나 바하 같은 애시드 성분 같은 경우에는 각질을 녹이기 때문에 필링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필링은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달라요? 피부 타입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뭐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지가 많이 분비되고 또 불필요한 각질층, 각질 자체가 모공 입구를 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들거리는 지성 피부일 경우에는 딥 클렌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정도. 주 1회? 예, 주 1회. 아니면은 정말 또 사춘기, 한참 피지 분비가 왕성한 나이 이럴 때는 주 2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피부가 한 바퀴 도는 턴오버 주기가 젊고 건강한 경우에는 한 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각질세포가 형성이 돼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각질세포는 오래됐으니까 4주 정도 머물다가 자리를 내주고 떠나가겠죠. 이렇게 떠나가는 과정에서 먼지 형태로 눈에 띄지 않게 1분에 약 4만 개 정도가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각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날아가고 있습니다. 잡았어. 갑자기 타노스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니 근데 그러면 각질 제거를 하지 않아도 각질 이렇게 막 먼지처럼 날아가는데 각질 제거를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만 각질이 노폐물이라던가 메이크업 잔여물과 뭉쳐져서 모공을 막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분비되는 피지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피지와 각질이 뭉쳐져서 그런 식으로 모공을 막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각질 제거를 하는 목적은 사실 불필요한 각질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부에 필요한 영양 물질을 침투시키고 그리고 피부 재생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몰랐어요 진짜. 필요한 걸 빨리 이렇게 해버리고 이제 필요한 거를 또 연계국어라고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리고 각질층 자체에는 약 10%에서 20% 정도의 천연 보습 인자라고 하는 천연 화장품이 존재합니다. 저희 피부에 화장품이 존재해요? 천연 보습 인자라고 해서 NMF. 우리가 아무것도 바르지 않더라도 피부는 스스로 보습 물질을 분비해내요. 건성 피부라던가 민감한 피부는 이러한 각질층의 NMF, 천연 보습 인자의 함유량이 10% 미만인 경우예요. 자, 피부를 한번 사과에다가 한번 제가 비유해 볼게요. 사과를 사게 되면 겉에가 좀 반짝반짝한 어떤 코팅 물질 같은 게 발라져 있는 거 보셨죠? 네. 그 왜 발라져 있을까요? 농약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우리 피부에 있는 약산성 보호막은 사과에 발라놓은 하나의 코팅 물질처럼 우리 피부에 있는 건조증을 막아줄 수 있는, 내부에 있는 수분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질 제거라던가 지나치게 강한 알칼리성 세안제의 사용은 사과의 코팅 물질과 같은 우리 피부 보호막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피부도 필링이나 각질 제거를 하고 났다라는 거는 사과의 하얀 속살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필링을 하고 피부를 그냥 방치하시게 되면 피부 내부에 있는 수분이 증발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건조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태로 그냥 무방비로 자외선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의 갈변처럼 피부도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과에 비유해 주시니까 머릿속에 좀 완전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말 비유력이 최고예요. 자, 오늘 각질 제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되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종류들이 있고 또 피부 타입마다 각질 제거하는 법이 다 다르다는 것도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정말 사실 각질 제거를 하는 게 저희가 피부 되게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또 과유불급이 되면 피부가 망가진다라는 것도 알게 돼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찔리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당장 그만두시고요. 뭐든지 자기 피부에 맞는 타입으로 적절하게 각질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니 다음번에 영상에는 제 피부가 좀 더 좋아져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은 씨 다음에는 피부가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빠이.